태극 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극 2단계. 분할할 힘을 잃었다고 하여 압축할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번 시간에 뭐라 했나요? 전체구가 압축되다가 어느 순간 멈춘다고 했죠.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래요. 압축하는 힘과 폭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멈춘다고 하였죠. 그래요. 압축하는 힘이 폭발력과 균형을 이루었을 때 압축하는 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압축하는 힘이 폭발력과 균형을 이뤘을 뿐 압축하는 힘이 존재하죠. 그런 현상은 자연 현상도 좋아하죠. 있죠. 관찰이 되죠. 지구에서 보면 지구가 수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중력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힘 역시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미중류의 힘이지요. 그렇겠지요. 그래요. 현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합쳐져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결합이 진행됩니다. 절대자의 의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파멸이 진행 완료되었으니 이제 창조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또 한 단계로 넘어간다 이 말을 그냥 재미나게 써보려고 한 거지요. 결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폭발력을 지닌 채 진행이 됩니다. 이제 폭발력이 이전보다 더 커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가요? 볼게요. 현 시대에서 관찰되는 자연현상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볼게요. 수소의 동위 원소들이 아주 고온에서 결합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의 연쇄 반응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면 엄청나게 큰 폭발력을 가지는데 이 점을 이용한 것이 수소폭탄이다. 열핵폭탄이라고도 한다. 그래요. 수소폭탄의 경우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이 결합하여 더 무거운 원자핵을 만드는데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면 원자폭탄은 무거운 원자핵이 갈라져서 두 개의 가벼운 핵으로 될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그래요. 일반적인 경우 원자핵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핵을 서로 밀어내어 핵들이 가까이 모이지 않지만 수백만 도씨의 매우 높은 온도에서는 충분히 큰 운동 에너지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인 반발력을 극복하고 서로 가까이 접근해 단거리 힘인 핵력의 인력으로 결합한다. 무슨 말인가요? 미세입자들이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고 융합될 수도 있죠. 융합될 때나 분열될 때나 큰 힘을 발산하는데 폭발력이죠. 융합될 때가 훨씬 큰 폭발력을 내는 것이지요. 100배 이상 큰 힘이 나오죠. 볼게요. 수소폭탄은 원자폭탄보다 165배 큰 폭발력을 보인 실험이 있다고 하니 미립자들의 결합을 통한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합에 의한 폭발은 태양과 같은 별들에서도 실제로 관찰되는 것이지요. 핵융합은 별을 관찰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핵융합은 별에서 일어나죠. 전체구의 외곽과 폭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외곽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태양 역시 광구라고 하여 외곽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태양에도 외곽이 있죠. 물론 태양은 그러니까 내부와 구별되는 외곽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되죠. 물론 태양은 안쪽부터 핵, 고사층, 대유층, 광구로 형성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구분은 각각의 별이 지닌 속성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세분화하여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다르죠. 하여간 전체 구역 역시 내부 조건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구분이 가능해지면 표면 즉 외곽 역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증폭된 폭발력은 외곽의 속도를 늦출 것이며 계속적인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불변의 양은 절대성을 지녔기 때문에 결코 양이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폭발을 하건 뭐 어떤 일이 있건 온도가 올라가건 불변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소 물질 입자와 최소 고물망이 형성되었기에 외곽의 형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형이 이제 드러나겠죠. 그래요. 형태를 지닌 물질이 생겼으니까. 전체구가 압축되지 않더라도 압축하는 힘, 즉 중력은 외곽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이 말은 빼죠. 전체구의 압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데 이 말을 썼기 때문에 지우는 거죠. 뭔가 착각을 하고 썼던 거죠. 잠시 전체구의 외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빛의 속도도 얻어낼 수 없는 속도로 전체구는 회전하고 내부에서는 미중력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는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여 전체구 외곽 내부도 분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외곽은 어떤 힘을 받나요? 중력과 또 뭔가요? 폭발력이죠. 외곽은 별도로 수축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내부와는 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할된 입자들 역시 외곽의 내부에서 이동을 하겠지요. 최종 형태는 구의 형태를 지닐 것이고 그 빈틈에 그물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입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구별되는. 하지만 전체구 내부와 전체구 외곽은 동일한 상태가 아니니 결합 과정에서 나타나는 최후 형태의 전체구 외곽의 물질 입자와 그물망은 전체구 내부와는 다르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외곽과 내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을 통해 전체구에 생긴 물질 입자는 외곽과 내부를 합쳐서 최소 2개 이상이 되며 구물망도 최소 2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죠. 몇 개의 외곽과 몇 개의 그러니까 몇 개로 구분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몇 개의 외곽이 있고 몇 개의 내부가 있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질 입자의 종류의 수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더 정확한 표현이죠. 이성이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전체구 내부 역시 구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태양처럼 4개로 구분되면 물질 입자는 4개, 그물망 4개가 형성되어 총 8가지 형태의 물질 입자가 존재할 것이며 5개로 구분되면 물질 입자는 5개, 그물망 5개가 형성되어 총 10가지 형태의 물질 입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물질 입자의 종류의 수는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물질 입자 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물질 입자 종류의 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결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별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형식을 빌려오고자 합니다. 그래요. 진화 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별의 변화 과정이겠죠. 그래 별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형식을 빌려오겠습니다. 물론 별과 태극의 상태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별은 태극의 상태 훨씬 이후에 생기는 거죠. 융합을 이루는 물질 자체가 다릅니다. 하지만 융합 과정은 유사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과 태극의 상태는 다르지만 이제 태극의 전체구 내부에는 물질이 생겨난 거죠. 동일한 또 섭리가 작용이 되고 그러니까 별의 변화 과정을 살피면 이제부터는 태극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결합 과정은 결합 과정은 형이 확정된 최소 물질 입자가 성립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는 현 자연계에서 형이 결정된 그래요. 물질들이 결합 과정과 동일한 형태를 지니기 때문이며 배후에는 동일한 섭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물질이 생성됐고 동일한 섭리가 바탕이 되어 변하니까 똑같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만 하죠. 어려운 말 볼 필요 없고, 별도 변한다는 거예요. 중심핵에서는 이제 별이 일정 단계에 이르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죠.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앞에서 얘기했죠. 자연계에서 핵융합이 관찰된다. 그런 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적색 거성 단계가 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는 헬륨 연소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편차과 수축이 반복해서 일어난다.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탄소로 헬륨이 소모되어 탄소로 바뀐다.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에 탄소가 먼저 생기냐 헬륨이 먼저 생기냐 했을 때 헬륨이 먼저 생기겠죠. 그 다음에 탄소가 바뀌는 거죠. 별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백색 외생이나 적색 거선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신성이 발생한다. 태양보다 질량이 5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요. 수소를 모두 소비한 뒤에도 이제 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나요?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철과 원소보다는 탄소가 먼저 생기고, 탄소보다는 헬륨이 먼저 생기고, 헬륨보다는 수소가 먼저 있죠. 그렇구나. 물질을 구성하는 원소도 생기는 순서가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전체구 내에서 결합은 물질 입자와 물질 입자의 결합과 물질 입자와 그물망의 결합,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결합하는 존재 종류를 또 한번 구해보는 거죠. 별의 변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태극 내에서도 결합 과정이 모든 영역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태극의 상태에서는 중심핵이 형성되면서 결합 과정이 진행되는데, 중심핵이 형성되면 중심핵 역시 전체구 내에서의 변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별의 변화 과정을 보면 중심핵이 있죠. 이 전체구 역시 물질이죠. 당연히 중심핵이 있겠죠. 별이 중심핵 내부만 하더라도 헬륨이 생성되었다가 철이 생성될 수 있듯이 태극의 중심핵 내부도 중심에 이르기까지 결합의 정도가 다릅니다. 이러한 결합 과정은 전체구의 외곽이 터져나가기 직전까지 지속되니 여기까지가 태극 2단계입니다. 그래요.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터져나갈 때까지 융합이 일어나는 거 태극 2단계죠. 융합이 나타날 때마다 어마어마한 그래요. 힘이 생기겠죠. 폭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위 별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소, 탄소, 헬륨과 같은 물질이 생성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과정이 있죠. 그냥 막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소, 탄소, 헬륨뿐만이 아니라 철, 니켈, 알루미늄, 구리, 금, 은 등 태양보다 더 다양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는 다양한 물질로 되어 있죠. 수소, 헬륨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물질의 원소가 생기는 데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특히 철은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지각에 풍부히 존재합니다. 철은 언제 나오나요?
신성이 되죠. 신성이 되면서 중심에 뭐가 생기나요? 핵에, 중심핵에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기 시작하죠. 그래요. 그러면서 초신성이 된다고 얘기하죠. 이제 신성 이후에는 크게 폭발하면서 초신성이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아직까지 그 이후에는 잘 모르죠. 그래요. 특히 철은 지구의 핵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며 지각에 풍부히 존재합니다. 지구 중심에는 철이 많더라. 그리고 지각에도 철이 풍부하더라. 철은 어디서 많았죠? 별에서? 신성의 중심. 그래요. 신성의 중심핵에 철이 생긴다 했죠. 그래요. 신성이 폭발하면 초신성이 된다 했죠. 눈치 빠른 사람은 눈치를 채겠죠. 그러면 이러한 물질들이 나타나는 과정에 필연성이 존재한다면 태양에서도 언젠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태양에서도 언젠가는 철이나 그런 게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말은 우주의 역사에서 한때는 지구 역시 별이었거나 별의 일부였던 시기가 있으며 적색거성, 신성, 소신성의 과정을 거쳐 지구 형태를 지니게 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그 시기 때는 태양보다 더 크고 더 오랜 역사를 지닌 별이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성이 돼야만 철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에는 아직 철이 없잖아요.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헬륨, 탄소, 철, 니켈과 같은 물질은 별의 변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입니다. 그렇죠. 지구에는 헬륨, 탄소, 철, 니켈과 같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철은 신성과 같은 별에서 핵융합을 통해 중심에서 생성됩니다. 그렇죠. 확인했죠. 따라서 지구는 한때 별이었거나 별의 일부였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담은 3단 논법에도 허점이 존재합니다. 이런 논법에도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허점이 있나요? 헬륨, 탄소, 철과 같은 물질이 별과 다른 조건에서도 생성이 가능하다면 위 이치는 그릇된 것이 됩니다. 별에서 예를 들어 철이 신성의 중심에서 생겨나죠. 핵융합을 통해서. 하지만 다른 조건에서도 핵융합을 통해서 생성된다면, 그 자연계에서 발견된다면 이와 같은 결론은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별과 같은 조건에서만 그러한 물질들이 생성될 수 있다면 지구는 별이었거나 별의 일부였다는 문제는 올바른 것이 됩니다. 그렇죠. 왜? 별이 아니면 철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별이었다라는 말과 별의 일부였다라는 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별의 일부였다라는 말은 항상 맞겠죠. 지구가 별의 해체 과정에서 별을 구성하는 부스러기를 재료로 생성된 것이라면 별이 전체일 수는 없으니 별의 일부였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요. 다 별의 부스러기로 별의 일부분이었다는 거죠. 별이 전체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의 일부였다라는 말은 항상 맞겠죠. 별의 부스러기로 생성된 행성이 지구라고 하더라도 별의 중심부가 변해서 생성된 것이 지구라면 지구의 과거는 별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부스러기라 하더라도 보통 중심부에 있었다면 별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통념상, 인간들의 통념상. 따라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헬륨, 탄소, 철, 니켈과 같은 물질들이 별의 변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일 경우 지구는 태양의 일부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항상 맞겠죠. 어떤 경우에 자연계에서 철 같은 것이 별일 때만 생성될 때,
하지만 헬륨, 탄소, 철, 니켈과 같은 물질들이 반드시 별의 변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들이 아니라 일정 크기의 이런 물체들이 변화 과정에서도 생성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역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꼭 별에서만 생성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에서 관찰될 수도 있겠죠. 관찰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 안 해봤다만 직접 확인해 본 적도 없고 특별히 생성된다는 다른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얘기는 없지요. 찾을 수가 없지요. 가능성은 낮겠지만 우주 공간에 존재했던 미세 물질들이 결합 과정에서 핵융합이 일어나 다양한 종류의 물질들이 생성된 후 여러 개의 중심이 생성되는 별 위성 행성이 생성된다는 가설입니다. 그래요. 별이 생성되기 이전에 이제 미세 입자들이 우주에 존재한다고 하죠. 그래요. 그런 결합 과정에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관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는 처음부터 별이 아니라 행성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 가설이 성립할 경우에만 지구는 과거의 별이 아니라 처음부터 행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직 별에서만 별의 핵융합을 통해서만 철이 생길 수 있다면, 근데 지구에 헬륨이 철이 있으니 지구의 광거는 원래 별이었던 것이지요. 그렇죠. 그래요. 오로지 별에서만 생성될 수 있다면 지구는 원래 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가설을 무시할 경우 현 시대에서 관찰되는 지구는 태양보다 훨씬 작고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지만 현 시대에서는 태양은 지구보다 훨씬 작죠. 그리고 지름이 한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 태양 주변을 공전하고 있죠. 옛날 아주 옛날 태양이 생길 무렵쯤에 태양은 지구의 부스러기 지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지구 중심엔 철이 있으니까 지구는 뭐 했을까요? 별에서만 철이 생긴다면 지구는 별이었고 신성을 지나 초신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지구가 폭발하면서 생긴 게 태양이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 버리는 거죠. 지구 겉에 있던 수소가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태양이 됐다 이 말이겠죠. 주석이 있죠. 20. 지구의 역사를 언급한 견해에 가까이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지구라는 별 존재, 지구의 대폭발. 그러면서 태양계로 재편. 그래요. 원래는 지구계였다는 거예요. 태양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도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